여러분, 법을 어기는 게 가끔은 옳은 일일 수도 있을까요?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? 오늘은 바로 이 법과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저항 방식, 시민 불복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우리 어릴 때부터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,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그런데 살다 보면, 이 법은 좀 이상한데? 이건 불공평한데? 하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.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국가의 법보다 한 사람의 양심을 더 위에 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법을 어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거든요. 바로 이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바꿔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저항 방식인 거죠. 이 모든 생각은요, 놀랍게도 한 사람의 신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인데요. 그가 살던 당시에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. 소로는 이 전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난 이 전쟁을 위한 세금은 못 내겠다 하고 버틴 거죠.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맞아요.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. 바로 이 경험이 그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. 서로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우리가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것은 국가나 법이 아니다.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다. 이 말인즉슨 법을 존중하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존중하는 게 먼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. 자,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법은 다 어겨도 돼,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시민불복종이 진짜 시민불복종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원칙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법이 정말 부당하다는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. 둘째, 이게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. 셋째, 그냥 싫다가 아니라 도덕이나 헌법 같은 더 높은 가치에 근거해서 호소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거죠. 그리고요, 이렇게 체계적인 원칙을 가진 이 아이디어는 그냥 책상 위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전 세계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. 한번 그 놀라운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1849년에 소로가 쓴 작은 에세이 하나가 불시가 됐습니다. 그 불시가 1900년대 초 인도에서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으로 타올랐고 1950년대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으로 번졌죠.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 바로 우리나라,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시대를 넘어, 국경을 넘어 세상을 바꿨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한데요.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생각해보면 독재 국가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. 민주주의 사회에는 투표도 할 수 있고 청원도 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죠. 이렇게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어겨야 하냐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 불복종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. 한쪽에서는 그래도 법은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, 그 합법적인 절차라는 게 소수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지 않느냐고 맞서는 거죠. 한쪽은 법치주의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 제도의 구멍을 지적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논쟁은요, 종종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바로 소수의 권리가 먼저냐, 아니면 다수의 뜻이 먼저냐 하는 문제죠. 이런 반론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.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. 그러니 내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다수가 결정한 거라면 일단 따라야 시스템 전체가 굴러가지 않겠냐는 거죠. 말하자면 소수의 불만은 민주주의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시각입니다.
자, 그런데 여기서 이 논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는 정말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소수의 저항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불법적인 저항을 하는 주체가 다수라면 어떻게 될까요? 상황을 한번 180도 뒤집어 보는 겁니다.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책은 부당하니 우리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나선다면 이건 과연 시민 불복종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민주주의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순간일까요? 법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.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가 어디쯤일지 이 역설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